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한번 알려드렸죠. 그 방곡동에 더샵 예미지 M3 블럭, L4 블럭 이렇게 두 군데가 한 세대씩 25평 한 세대씩 무순위 추첨을 했는데요. 과연 얘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거주자이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가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라고 이게 추첨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점이 높고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뭐 50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 청약으로 조금 팔사르나 그러니까 좀 대형 평수로 앞으로 남아있는 청약을 넣으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랑 한번 보시겠습니까? 짜잔! L4 블럭 같은 경우는요, 5031건이 접수가 돼서 5031의 경쟁률이 세팅이 됐고요. M3 블럭은 7490건. 와, 두 개 합치면 12,500건이 접수가 됐다 생각을 하시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12,500세대가 된다, 이런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세종에 공급되는 물량이 과연 50%, 40% 이주 공무원 주고 공급되는 물량이 1000세대에 지금 무주택 세대주만 들어가고 가점이 좀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청약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12,500세대주 중에 물론 뭐 청약 기간이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 기간이 뭐 22년 뭐 24개월이 안 되신 분도 있으실 테고, 거주 요건이 1년 이상 채워지지 않으신 분이 계실 테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점수가 차지고 기간이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주택 계시고 세종시 거주하시는 세대주가 참 많구나.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쟁률 붙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도 한번 좀 인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요. 이제 청약이 접수가 이제 당첨이 됐다. 당첨이 되신 분한테는 청약 분양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바로 이게는 2달 이내에 잔금을 치를 거니까 예건에 대한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는 상관은 별로 없겠지만, 차후에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안내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를 조금 제가 부동산 청약 홈에서 지금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은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양도받은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아닌 상속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생긴 케이스, 증여도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분양권을 매수하신 경우는 주택이 소유된 것으로 봅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 등을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이제 국토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증여를 했어도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관리처분 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을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는 공급 체결일입니다. 이거는 분양권을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공급분을 포함하여 매수를 한 경우, 또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매수하고 실거래 신고상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 실거래상 이렇게 된 경우 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2018년 12월 이후에 분양을 받았거나 그 위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게 분양권 주택수 얘기고요.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 정비사업 등에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 지역주택 승인, 여기 지역주택조합도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희들이 이게 기냐 아니냐를 한참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역주택조합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 등의 주택,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실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주택 잔금 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이 그럼 뭐냐면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청약제도 안내에 청약 용어 설명에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주택 1주택을 처분 조건 승낙하는 서약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승낙서를 첨부를 하셔도 불가능하나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1분양권 등만을 소유한 세대에 있는 분은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을 처분 승낙, 서약에 따라 우선공급 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택 소유 여부 질의에 1주택 소유, 주택 처분 미서약만 선택이 가능하다.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 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는 얘 분양권을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 조건으로 인해서는 청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주택 소유 판정하는 주택 여부 판정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연 그럼 분양권이란 무엇이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제3조 3항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을 지위라고 하는데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 그 다음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입주권.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분양권과 입주권의 지위. 그가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이 되면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투기과열지구는 조금 틀리잖아요. 투기과열지구 등 추첨제 입주자 선정 기준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추첨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서약한 사람에게 조건 미승낙서, 그 다음 1분양권 등 소유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보다 우선 공급을 한다.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분양권 소유한 사람이나 2주택 이상인 사람한테는 우선 공급을 안 해주고 일부 기존 주택 1주택을 처분한 사람에 한해서나 아니면 미서약한 사람에서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분양권 등의 적용 내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경우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분양권을 적용을 하는데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재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이렇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청약을 하실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거나 아니면 청약이 계신 분들은 서약서를 쓴다고 해도 청약이 안 된다. 그 다음에 1주택이 있으신 분은 추첨줄 물량에 들어가셨을 때는 청약 서약서를 쓰고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서약서를 쓰고 추첨제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나 청약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그렇으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또 그게 또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잘해서 주택수에 포함될 때는 왜 주택수에 포함되면 어때 얘기하실 게 뭐가 뭐냐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연수에 따라서 또 일시적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할 때 가장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무순위 청약, 뭐 줍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지금까지 잔금을 2달 이내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주택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얘를 처분하면서 이제 준공이 난 주택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어디든 지역에서 무조건 줍줍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이득이 되거나 내한테 다른 좋은 권리가 있을 때 해지가 될 수 있고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하시고 조금 청약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신중하게 이제는 청약에 도전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종시 분양권 이야기를 하면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려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제가 와 하면서도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의 그 세대주 수를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청약의 경쟁률은 더 과해지고 더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니까 세종시에다가 내 집 마련의 주택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 몽땅부동산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